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향상돼가는 실전 문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정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큰 함수가 이를 또 중심으로 두 파트로 쫙 나눠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함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좀 그려봐 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1보다 클 때 무리함수 그래프는 가볍게 그래프를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가 힘들죠. 점근선도 있어야 되겠고 점근선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모가 0 되는 거. 자, 점근선 y는 또 1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어디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많이 그려갈 필요 없죠. 자, 이 부분이 또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2, 4, 4분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결해서 쭉 대략 그려져 가면 되겠고 자, 됐죠?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모양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 값들을 열심히 구해가야 되는데 자, f 역함수의 마이너스 2다. 이 모르면 a라고 하면 되겠고요. fa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느냐 물어보는데 자, 음수값이 나오려면 당연히 무슨 함수죠? 자, 유리함수 형태에다가 이쪽 파트니까 유리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다. 처리되겠죠.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니까 3a는 마이너스 1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됐습니까? 자, f-의 역함수 한 결과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곳에다가 6배를 한다고요? 자, 미리 구해놓을까요? 6f 인버스 마이너스 2 해주면 6을 곱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결과 구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f 역함수 이 결과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모르니까 b라고 해주면 fb는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 함수는 당연히 0보다 큰 쪽이니까 자, 이 무리함수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요 루트 b-1 계산한 결과 자체가 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b-1은 제곱해서 4가 되겠고 b 값은 얼마? 5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 5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5에서 2를 좀 빼는 이런 결과인가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3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뭐 그렇게 뭐 많이 복잡한 형태는 아니죠. 자, 역함수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이용해서 풀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플러스 2가 나오는 것은 과연 어느 함수인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그래프경 좀 그려놓은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간을 조금 써야 되는 문제니까 집중력 발휘해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배구 대회에 참가한 6개의 학급이 다음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험을 하겠습니다. 대진표를 작성해야 되겠다. 자, 대진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가운데를 본 부분에서 큰 틀 이 4개가 좌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대진표 모양이 대진표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런 그거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를 이제 4팀과 2팀으로 조를 나눠라. 조 편성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을 4명인 그룹하고 또 2명인 그룹하고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끝이 아니고요. 나눠진 이 4명을 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또 가운데를 부분에서 둘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넷을 둘로 나누고 둘을 둘로 처리했는데 자, 둘을 구분이 안 될 때는 이펙토리얼로 나눠진다.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눠진 둘은 뭐 이게 서로 자리 바꿔도 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처리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계산에 불필요한 부분들 좀 없애버리고 이 컨비네이션이 이런 부분은 필요 없죠. 그럼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나누기 100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산수를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또 다시 6 컨비네이션 2로 바꿔주면 되죠. 6 곱하기 5로 되겠고 2 곱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요 4 곱하기 3 되겠고 2 곱하기 1 있고 그 다음엔 또 2분의 1이 또 있겠습니다. 자, 약분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또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남는 숫자가 5하고 3, 3.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45 해서 계산 결과 45 같이 있군요.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대진표 작성 가장 큰 핵심. 자, 가운데 이 큰 틀에서 보면 자, 모빌 제목 생각하면 되죠. 이 큰 틀 이 구조가 이만큼 부분하고 이만큼하고 바꾸더라도 뭐 달라지는 거 없죠. 자, 경기해야 될 팀들이 경기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 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덩어리 또 나눠진 그 연속해서 또 덩어리 이렇게 조편성하는 이런 형태.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편성하고 대진표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무난히 풀이가 또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600원짜리 음료수 한 개를 뽑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해서 자, 뽑는 방법이 있을 구하라. 500원짜리를 2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한 개 이렇게 사용했다고 치면 이제 100원짜리를 하나 사용할 수도 있겠고 100원짜리를 사용 안 했다면 50원짜리 2개를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500원짜리를 사용 안 했다면 100원짜리를 가장 많이 쓰면 6개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채곡채곡 가서 사용 안 하면 그럼 12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채워지는 거니까. 자, 이쪽 2개가 있겠고 0부터 6이니까 7개가 있겠고 그럼 전체를 합치면은 자,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겠다. 이런 형태를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요거는 자, 이게 이렇게 수용도처럼 자, 채곡채곡 이런 수용도라는 표현은 좀 그럼 어색하고요. 좀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큰 단위부터 규칙성을 가지고 채곡채곡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또 풀이가 무난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A 집합이 1357 4개의 원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B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교집합이 2개가 생겨야 되겠다. 근데 B라는 집합은 또 오호 이런 큰 집합의 포함 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부분 집합이 돼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B 집합에는 A 집합이 지금 원소가 1, 3, 5, 7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뭔가 좀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교집합이 2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개에서 2개의 원소를 가져서 이 2개의 원소 가진 이 부분을 B 집합에 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1, 3이라는 숫자는 B 집합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결국은 1, 3, 5, 7 이 4개의 숫자가 제한 조건에 걸린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원소를 좀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이 있겠죠. 그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B 집합에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2가지씩 해서 2의 5가지가 2의 5제곱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32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이 6이 되는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6, 12에다가 3, 6, 18에 19 이렇게 되죠. 그럼 전체는 192가지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건들을 이제 뭐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자, 이제 뭐 이건 이제 집합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건데 자, 이 부분 자, 2개의 원소 갖는 부분 골라놓으면 되죠. 4개의 원소 중에서. 자, 그렇게 되면 2개는 포함해야 되고 2개는 또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니까 그 규칙에 해당하는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을 체킹해서 카운팅하는 부분 됐습니까? 부분 집합 개수 구해가는 부분하고 연관된 거니까 자, 지난 뭐 중간고사 보면 있는 거예요. 집합 부분하고 연관된 거니까 자, 그리 많이 어렵진 않은데 또 까먹을 만하게 나왔으니까 좀 학습도 잘 했어야 된다라는 또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살펴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75번째 문자열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사전은 순서적으로 나오니까 자, 그럼 A가 제일 먼저 나열된다면 나머지 4개의 문자가 쫙 나열돼서 사전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4개의 문자를 쭉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4팩토리얼은 24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75번째는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B로 시작할 때도 4팩토리얼이 되게 되면 또 24가 되겠고 48이 되겠고 C까지도 넘어가야 되나요? 자, C까지도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게 4팩토리얼 되는 거니까 24가지. 자, 3, 4, 12에 6에 72. 문자가 이제 75이 많이 근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D로 시작하는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D로 시작하는 단어의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DA로 시작해야 되겠죠? 자, 이곳 세 문자 나열이면 이게 3팩토리얼인데 3팩토리얼은 6이면 이것도 또 지나갑니다. 오호,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이 안쪽에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문자 A도 사용했으니까 이제 B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제 2개의 문자를 또 열심히 나열하게 되면 2팩토리얼 2가지가 되겠다. 그럼 이제 74가 됐습니까? 오호,
그 다음 번째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B로 시작하는 단어가 다 끝나야 되겠습니다. DA, B로 시작하는 단어가 다 끝나니까 C로 시작해야 되겠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 A 사용한 단어가 뭐가 남았습니까? B가 남았습니까? B 남았고, C, D, E가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D, A, C, B, E. 자, D, A, C, B, E. 아, 여기 3번에 있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나열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수 구하고 그 다음 또 개수 구하고 이런 절차를 흐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꼼꼼하게 체킹해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와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합을 구해달라.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겠습니까? y는 이꼴 fx하고 역함수가 y는 이꼴 x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역함수에 좀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이 교점 부분이 생기는데, y는 이꼴 x하고 교점 생기는 좌표가 좀 달라지지 않죠? 똑같은 좌표가 되니까 그 개념을 이용해서 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리함수하고 y는 이꼴 x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라면 우리는 이거 철저하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무리함수 풀이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가 되게 되면 그래프를 이용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이꼴 x 그래프를 쭉 그렸고요. 자, 우리가 그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k값이 0이 되면 이제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데, 이때는 교점이 하나죠. 그러니까 좀 아래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이동을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여기 좌표가 2였으니까 2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좌표에서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교점이 몇 개 되겠죠? 2개가 되겠습니다. 더 많이 이동해서 어느 좌표인지는 잘 모르겠죠. 이때는 이제 물론 이제 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그려지게 되면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 모양이 나왔습니다. K 값은, 이 값은 우리가 좀 그려야 되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값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됐을 때까지. 이렇게 지면 이제 2개가 되겠습니다. 그 값보다 더 커지면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된 거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니까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뜻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답 모양의 이 굵까지가 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K 값은 이제 수식에 의해서 마지막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은 어디 한번 해볼까요? 4배의 루트 x 플러스 2 처리가 되어 있겠고, x, k는 좀 이항시켜야 되죠. k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k 이렇게. 자, 두 함수 사이 관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제곱 들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되겠고, 제곱하니까 16인데요. 그럼 32까지 됩니까? 자, 숫자가 좀 커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k 플러스 8 되겠군요.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32. 와. 자, 집중해서 산수해야 되겠습니다. 숫자 커졌습니다. 자, 판별식 D 들어가고요. 자, 그럼 k 플러스 8에 제곱 마이너스 ac에 이제 k제곱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까? 는 0 중근 갖는 거 풀어야 되죠. 다행히 k제곱은 사라지는군요. 자, 16k가 되겠고, 그 다음에 64가 됩니까? 그럼 더하기 또 32가 됩니까? 오호. 다행히 그런데 다 16하고 연관성이 있죠? 자, K, 여기는 4,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산수였습니다. 그냥 산수보다는 역시 16으로 약분하는 게 효율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K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범위를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범위 구했는데, 우와, 또 한 가지 일을 또 더 시킵니다. 정수들의 합을 구해달라. 이 합에 있는 정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10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14가 되는군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풀이하는 중간에도 좀 설명드렸지만,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풀이는, 자, 그래프요. 아, 그 전에 무리함수하고 사실은 이제 역함수하고 문제인데, 그건 이제 y는 이꼴 x의 관계로 풀어야 되겠다. 이 부분부터 신경 써야 되겠고,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는, 자, 그래프를 이용한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에서 내용 이렇게 전달돼서 답 모양이 이렇게 써져야 되겠다까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이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정확하게 잘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자, 이론 머릿속에 정리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AB와 CD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A점은 이보다 크고 B점은 이보다 작다. 자,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해 가려면 좀 그래프를 그려봐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근선이 X좌표가 2가 되죠. 이 처리되어 있고 점근선 Y가 마이너스 1이군요. 플러스 쪽인 줄 알고 열심히 저쪽 그렸는데 자 마이너스 1 형태 좀 됐습니다. 자 플러스 1 모양이 됐으니까 자 1, 3, 4분면 형태로 열심히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됐고요. 문제의 좌표 좀 한번 볼까요? 3, 마이너스 2다. 3에다가 마이너스 2다. 좀 이렇게 내려간 이런 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0,1이다. 이렇게 한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점 C하고 D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있는 점 되어 있는데 A점이라는 것이 2보다 크다는 얘기는 A점은 이쪽 그래프에 A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B점은 2보다 작다니까 이런 곳에 이제 B점 좌표가 있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저에서 이제 사각형 넓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보니까 조금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좌표가 좀 3, 마이너스 2 하고 이쪽에 좌표가 0,1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쭉 연결을 쭉 이렇게 하게 되면요. x가 0에서부터 3까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y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바뀌었으니까 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좌표로 봤을 때 3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점을 지납니다. 즉 점근선의 교점을 딱 지나게 돼 있죠. 됐습니까?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이다. 이건 이제 유리함수 이제 역시 대칭 성질이 좀 문제에 숨겨져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사각형 넓이를 구해갈 때 이 사각형 넓이를 사각형 넓이라고 하지 않고 삼각형 넓이 두 개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CD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높이가 최소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유리함수는 자, 유리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이게 지금 대칭 성질이 있는 거죠. y는 이퀄 x의 형태. 그랬을 때 지금 만나는 요 좌표 이 값이 가장 작은 길이가 돼가는 거니까 지금 이곳에서부터 y는 이퀄 x 개념으로 이렇게 갔을 때 만나는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a점 b점이 잡혀 이제 y는 이퀄 x 물론 이제 평행 이동된 건데 여기 부분에 됐습니까? 이 좌표 값이 이곳이 이제 a가 되고 이곳이 b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 하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 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형에서 알아봐도 됩니다. 이렇게 x분의 1 y는 이퀄 x에서 만난다. 그럼 이제 여기 좌표가 이제 1,1 개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이렇게 그럴싸하게 표시됐지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 루트 2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고 그럼 또 이쪽에는 넓이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점근선의 교점이었으니까 똑같이 또 루트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쪽 넓이를 구해서 몇 배를 하겠다. 2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처리해 줬고요. 2배 해줄 거고요. 2분의 1 처리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CD 길이를 열심히 구해야 되죠. 자 x좌표가 0에서 3 됐으니까 3제곱인 9가 되겠고 그 다음 y좌표도 이렇게 됐으니까 3제곱인 9 3루트 2였는데 자 그 다음에 높이 루트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각형 넓이가 됐고 이건 약분해서 지워질 거고 이게 3루트의 루트 2니까 그럼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결과 6을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풀이를 마쳤는데도 생각을 해보면 그리 좀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에는 또 두 점 좌표 표시해준 부분 아까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 점이 어떤 점인지에 대한 특징 파악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 이렇게 좌표 주어지고 좌표 주어져 있는데 그냥 표시한 게 아니라 이걸 좀 연결해 봤을 때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이 사실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부터 접근해서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이 부분을 통해서 자이 반대부분 이렇게 될 때 여기 이제 직각되는 그런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높이가 이제 최소가 돼서 전체적인 넓이가 최소가 되겠다. 특히 이 부분이 이제 1이라서 x분의 1 이런 형태의 요 모양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이 길이가 해서 길이 자체가 이제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또 쉽게 얻어진 거죠.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학습을 좀 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와우 완전히 유리함수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풀이하기에는 좀 난해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x 집합에 1, 2, 3, 4, 5, 6, 7이 있고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1은 7에 대응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벤 다이그램 조건들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1, 2, 3, 4, 5, 6, 7. 자, 근데 또 이거 뭐죠? 크면 또 작아져야 된다? 그렇습니까? 뭐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1은 7에 대응되다. 결과가 이미 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2보다 큰 숫자들에 대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해주면 2나 6은 좀 가는 부분 이런 데로 가야 되겠고 3은 또 작아야 되는데 2가 또 대응된 숫자가 있다면 저 결과 적을 것 같고 오호 요거 좀 어떻게 또 교통정리 좀 잘해야 되죠. 자, 그러면 7은 뭐 7에 대응될 일은 없으니까 작은 숫자 대응돼 문제 없는데 아하 여기 좀 잘 살펴보니까 문제 중에서 지금 여기 2 때는 이제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2부터 6까지 숫자는 2부터 6까지 숫자 이 부분에서 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뭔가는 좀 같은 숫자가 좀 나올 수도 있죠. 7을 하고 뭐 어떤 다른 숫자들은 뭐 작은 숫자에 대응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같은 숫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가 가서 대응될 건 자기 자신을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3이 가서 대응될 거는 2, 3뿐인데 자기 자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해준다면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짓수가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아, 이런 개념들이 좀 문제에 좀 숨어져 있군요. 그럼 이제 다른 걸 좀 한번 또 예를 좀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1, 2, 3, 4, 5, 6, 7 돼 있고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은 7에 대응된다라고 했고 만약에 이 중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숫자가 뭔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4가 4로 이렇게 가는 숫자가 하나가 있다. 다른 숫자는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주면 2부터 해주면 2는 1로 가야 되고 3은 자기 자신 안 되니까 2로 가야 되고 그럼 5는 갈 게 3으로 정해져 있고 6은 5가 되고 이렇게 되면 되네요. 그죠? 아, 그럼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개수를 어떻게 좀 잘 카운팅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5개의 숫자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가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엔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3개 다음엔 4개 되겠습니까? 다음엔 5개 이렇게까지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좀 잘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산수를 하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좀 뭐 파스칼 삼각형을 좀 공부하셨습니까? 공부했다면은 그냥 2의 5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끝 이렇게 되는 문제 형태인데 이 부분에서 또 산수를 좀 과연 어떻게 하느냐가 또 문제겠네요. 곧바로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됐다면 뭐 현재로서는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이고 그 다음은 5고 그 다음은 뭐 10이고 이 부분이 또 1이고 여기가 또 5고 여기가 또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뭐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20에 30에 32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산수는 뭐 그냥 해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 나중에 숫자 더 커질 때를 이제 감안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좀 파스칼 삼각형을 조금 학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32 답 체킹해 갑니다. 자 중간에 좀 그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개수가 이렇게 없다면 하나가 있다면 됐습니까? 그때는 이제 나머지 숫자들이 갈 수 있는 대응법이 딱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 숫자를 골라내는 그 부분이 전체적인 함수의 개수가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풀어간 과정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셔서 학습 복습 좀 철저하게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2,1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f2 결과가 1이 되겠다. f 역함수에 2 대입해주면 1이 되겠다. 이런 뜻인데 이 역함수 부분을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함수 사이의 관계 1을 대입하면 2가 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열심히 하면 되죠. 자, 2를 대입해주면 2b 플러스 2
그 다음에 2a-1 결과가 1이다 되겠고, 그럼 2a-1은 2b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배의 a-b 처리해주면 결과가 3.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2분의 3 관계식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엔 2를 대입해서 b 플러스 2분의 2를 대입해 주니까 a-1 계산 결과는 2다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a-1은 2b 플러스 4 해서, 자, 이제 a-2b는 5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야 됩니까? 자, 이제 연립 방식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요, 잠깐 잘 살펴보니까 a-b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a-b 값. 오호. 그럼 2분의 3이 곧바로 그럼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조호 대입한 결과는 곧바로 답이 되니까 자, 그 다음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데, 자, 일단은 큰 흐름틀에서 다시 재짚어 보게 되면 2,1을 모두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자, 역함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렇게 고쳐서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 대입해서 관계식 나온 부분들은 자, 대입 절차 보여줬고, 정리해서 관계식. 우리가 이제부터 연립해서 풀이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엔 운이 좋게도 곧바로 우리가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쉽게 좀 맞출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9번 약간 좀 행운이 따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x 범위가 주어져 있고 주어진 식이, 자, 이때 x와 yj zx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사실은 이 식 자체가 나중에 이제 확률이 높아져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기하 단원의 공간에 있어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나타내는 건데 전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겠죠.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어진 식이 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풀이 원리가 뭘까요? 는 k, 이 사실을 아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리 자체는 이때 수완 파트에서도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는 k라고 놓게 되면 x 값은 3k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y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k 플러스 2. 그 다음은 5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 또 이제 x 범위가 또 3k 플러스 1 이 녀석의 범위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항시키고 3으로 나누니까 k값의 범위가 0, 이쪽은 0이 되겠고요. 이쪽은 3 됐다가 3으로 나누니까 1 해서 k값의 범위도 딱 얻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 y 그 다음에 이렇게 쪼진 이 식들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대입해야 됩니다. 3k 플러스 1. 와, 그럼 이 식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거죠. 이걸 좀 어떻게 좀 더 이걸 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 대입을 해야 되는데 5k 플러스 3에 3k 플러스 1. 와우 대입했습니다. 자, 12k 제곱이고 그 다음에 5, 4, 20k 제곱 그 다음에 3, 5, 15k 제곱. 지금 제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전이니까 4에다가 6 그러면 10 되겠고, 10에다가 12니까 22가 되겠고, 9에다가 5인가요? 9에다가 5 해주니까 14K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 더하기 6 더하기 그 다음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좀 마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에 47K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또 그럼 얼마입니까? 36에다가 46입니까? 46K 되겠고, 여기는 8에다가 11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자, 이런 이제 이참수가 나온 겁니다. 이참수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꼭지점 x좌표만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47분의 마이너스에 23 이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음수란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k 값의 범위는요, 0부터 1이에요. 요 구간만 필요하겠다. 최소값을 구해가니까 0을 대입해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그냥 최소값은 11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 좌표는 그냥 제 조사하면 되는 거고. 자,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항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갔다 됐을 때 는 k 놓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 사용 많이 돼야 되니까, 자, x, y, z를 전부 다 한 문자로 표현하겠고, 자, k 값의 범위도 돼 있으니까,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형태의 문제다
라고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참수 최대 최소 문제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형태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꼭지점 좌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 문제 풀이하는데 함부로 이거 완전 제곱식 정리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꼭지점 x 좌표를 딱 구해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요소가, 즉 꼭지점이 주어진 요소에 관여가 된다면 나중에 정작 필요하다면 그때 정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은 또 정리 안 하고 풀 수 있는 거니까 또 좀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해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무리 함수 그래프 A 값이 양수인 그래프의 정의역 지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문자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리 함수는 그래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의 틀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루트 x 모양,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모양이 되는데 a 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결국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저 평행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정의역은 루트 ax 플러스 b 이 파트에서 여기 루트 1을 이 부분이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이런 거니까 0 만드는 그 x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이 값이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b 값은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평행 이동에서 치역이 생기는 거 보니까 지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 c 값은 얼마다?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얻어졌으니까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겠죠. c 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2a분의 2a 제곱은 그대로 써야 되겠고요. c 값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4가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b 값은 이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b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2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2로 지워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은 a가 되고 그 다음은 여기는 a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은 자, 얼마나 1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좀 가볍게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 a 값이 0보다 크다는 것도 다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서로 역수 모양 형태가 되어 있는데 최소값을 본다. 그럼 우리는 산술기압 평균을 좀 떠올려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2배 루트 1, 1에 2 이렇게 남곱 더하기 1 처리되는 거니까 최소값 모양이 조금 마음 아프긴 하지만 깔끔치가 않아서 자, 가볍게 그래도 이제 풀이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2 루트 2 플러스 1이다. 4번 이제 답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정보들 그래도 좀 나름 교묘하게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셨네요. 자, 정의역, 치역 그러니까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다 죄다 물어본 거죠. 정의역 파트 이 부분 그래서 관계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 치역 파트에서 여기 c 값에 해당하는 이 값이 나와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 정리 그 다음에 나온 모양.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절대부등식에서 배웠던 산술기압 평균 A값 양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가는 과정. 자, 필요한 요소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으니까 그 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셔서 무엇보다도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론이 연결돼 갈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무리 함수의 점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팔을 QR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원점도 있고 A점이 있는데 사각형 만들어서 넓이 사이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조금 살짝 그려봐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루트 3x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고요. 여기 점이 1이 되는데 이 점이 또 공교롭게도 A점이 되네요. A점 0,1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래프 1사분면점 대충 잡겠습니다. A, B, P점을 잡아서 X축, Y축의 수선의 발들을 내려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Q,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이 됐는데 삼각형 APR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삼각형이 되겠는데요.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직각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 사각형 넓이다 5 이렇게 잡아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1 넓이부터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2분의 1. 자, 여기 가로 길이를 구하게 되겠면 여기 좌표 자체가 y좌표가 b이고 1이니까 b-1 해주면 되겠고 가로 길이는 이 길이가 자연스럽게 a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넓이 구했고요. 다음 S2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S2 AO, Q, P 이렇게 돼. 이건 좀 사다리 넓이가 되는 거죠. 사다리 넓이도 2분의 1.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니까 1.
이거는 또 B 됐으니까 더하기 B 해주면 되겠고, 높이는 또 A 처리해주면 되니까 A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이 됐을 때 S2 넓이 2분의 1에 B 플러스 1 곱하기 A 한 넓이는 2분의 1에 B-1 곱하기 A 한 넓이에 몇 배를 하라? 2배를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자, 소거할 거 소거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B 플러스 1은 이퀄 2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은 이항시키니까 3에서 결과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하하, 나중에 그러면 A 값까지도 필요하죠. 근데 저 A, B라는 것은 좌표니까 조진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좌표 루트 3A 플러스 1 결과가 3이었다. 루트 3A 결과가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3A는 제곱해서 4가 되겠고 A 값은 그럼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값도 구했습니다. 근데 A분의 B, 와우, 계산한 이 식에서 또 다 나누기를 또 다시 하라고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4분의 9 형태가 되겠군요. 4분의 9. 5번의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넓이를 구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넓이를 구해 간다 이런 얘기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수선의 발 내려서 좌표들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좀 표시되어 있다면 사실 그렇게 뭐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넓이 이렇게 구해갈 때 자연스럽게 이제 넓이 구해가는 식들이 얻어져 가는 거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제 넓이가 S2 넓이가 넓이의 2배다라고 됐을 때 조금 다른 관점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거고 이 세 개의 넓이가 좀 같아진다, 뭐 이런 형태에서 뭐 식을 세워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뭐 굳이 머리까지 써야 되고 뭐 그래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의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12번 식 세워가는 거 너무 두려워 말고, 자,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면 좌표만 이렇게 잘 표시해주면 얼마든지 식을 세워갈 수 있으니까 좌표 표시해서 변 길이들을 조금만 문자로 된 거 표시만 하면 되니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무리 함수와 직선의 교점 개수를 이런 형태로 표현하겠다. 와, 새로운 기호 형태로 주어졌네요. 낯설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무리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면 우리는 뭐 그냥 그래프만 열심히 그리겠다. 무리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그래프가 키포인트니까 그래프 열심히 그리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보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살피겠습니다. A 양이고 이런 형이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루트 x-a인데 a점을 잡고 그려야 되는데 a가 양이랍니다. 이렇게 a 해서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bx 플러스 c는 직선에 해당하는데 c, y 절편이 음수가 되겠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가겠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없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되겠죠. 자,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역시 그리겠습니다. A 값이 음수니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고요. 다음 C, Y 절편이 양수가 됐습니다. 양수를 어디 할까요? 여기 할까요? 여기 할까요?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이니까 이쪽에 하든 이쪽에 하든 이렇게 그리게 되게 되면 자, 만나는 점이 몇 개 생기겠습니다. 한 개 생기겠습니다. 한 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이건 다 맞는 얘기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자, 보겠습니다. 우와, 이건 또 뭐죠? 갑자기 이상한 정보가 하나 제공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 부분 AB 더하기 C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됐네요. 이 부분 또 뭐죠? 자, B 값은, 자, 그럼 뭐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는 A 해서 이제 비교적 기본적인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직선 해주는데, 아하, 이 부분이 이제 bx 플러스 c 부분인데, 자, c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돼 있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다면 직선 식 자체가 우리가 좀 어떻게 했죠? bx c 이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집어넣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b 공통의 이제 x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럼 직선을 그릴 때 이 a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어허, 아주 재미난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군요. 기울기가 이제 양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몇 개 점 만나겠습니까? 두 개 점을 만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몇 개 점 만나는 거죠? 이제 한 점 만나는 거죠? 자, 근데요, 옆에 보니까 기울기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가 양수. 그럼 이쪽에 이렇게 지나가게
됐죠? 그럼 이제 이 A 값 자체가 음수인 건 의미가 없죠? 자, 만약에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A가 그리더라도 우리는 A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여전히 두 개 만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두 개. 요거 B범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두 다 맞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풀이가 된다. 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나름 아주 재밌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틀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뭐 다른 부분이 좀 무난하고요. 이제 디귿이 좀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디귿 부분에서 C로 정리하고 C를 대입해서 됐을 때 자 이제 공통으로 B 끄집어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뭐죠? A, 0을 지나는 기울기 B인 직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개념이니까 자, 그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양익에 이렇게 표시해가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교점 두 개 이해되셨죠? 자, 디귿 부분이 조금 까탈스러운데 이 부분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13번 무난하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어느 나라 4개의 정당 A, B, C, D가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며 각 정당은 연합을 모색합니다. D당과 A당은 절대 연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천지휘의 봅니다. 연합하지 않는다. 됐네요. X당과 Y당이 연합하고 Y당과 Z당이 연합하면 XZ도 알겠습니다. 연결 다 된 거로 본다. 자, 선거를 치를 때 각 당이 연합하는 모든 경우를 구해달라. 아무 당도 연합하지 않는 경우도 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D하고 A는 철저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다른 당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그룹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B하고 C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바깥 그룹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곳은 연합하거나 그냥 여긴 홀로 남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죠? 3가지가 되죠. 되겠습니까? 자, 역시 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합하거나 D로 되거나 홀로 되거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3 해서 9가지가 되는데 자, 이곳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A, B, C가 A, D하고 연합하지 않을 때 이쪽에 이제 B, C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B, C가 둘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둘이 어떻게 되는가? B하고 C하고 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연합 안 하고 각자 A, B, C로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B, C가 와 있는 요 한 가지 경우가 다시 둘로 나누게 돼서 더하기 2를 또 더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한 가지가 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수용도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그건 무난하게 좀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요. 자, B가 이곳에 있다라고 했을 때 C가 될 수 있는 곳은 자, A에 올 수도 있고 D에 갈 수도 있고 밖에 갈 수 있는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자, B가 이쪽에 있다라고 쳤을 때도 또 역시 몇 가지? 3가지. B가 이쪽에 있다고 할 때도 역시 몇 가지? 3가지. 그럴 때 이제 B가 이렇게 둘이 모여있는 이쪽에 돼 있을 때 연합할 수도 있고 따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경우니까 이걸 이제 다시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0가지 되는 이 부분 자 처음에 이제 금방 좀 쉽게 아이디어 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다가 또 이제 한 가지 빠뜨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A, B, C, D 4명의 태권도 선수가 서로 한 경기씩 리그전을 해서 각자 총 3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A는 B, C, D하고 경기를 하니까 각자 3경기씩 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 2명이 2차 리그에 진출한다고 할 때 진출자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수를 구해라. 비기는 경우는 없다.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서 또 이 경기수를 구할까요?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명이 경기를 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 해주면 6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총 경기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요. 자, 비기는 경우가 없다고 했으니까 6승이 발생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6패도 만들어지죠. 자, 승리하는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4개의 그룹이 이 6승을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2명이 진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3승자가 나오면 3승이 둘은 될 수 없습니다. 2승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승 남았으니까 1, 0 이렇게 돼서 자, 3승, 2승 1패, 1승 2패, 3패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자, 또 다른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2승, 2승. 자, 승리를 이렇게 나눠 가지면 이제 4승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 또 2승 하면 이제 6승 되면 이제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1승, 1승 이렇게 해서 이제 6승. 자, 이 6승 자체를 이제 이렇게 나눠 갖는 형태로 좀 아이디어를 좀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에 같은 경우라면 과연 어느 팀이 3승 팀이냐 이런 부분만 결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A, B, C, D 넷을 이 자리에다가 나열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되니까 4팩토리얼 처리해서 24가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주 좀 쉽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제 중요한데 이런 그 부분들은 이제 2승, 2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네 팀 중에서 두 팀을 나눠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편성 개념을 좀 살짝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이 원래 2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죠? 2 컨비네이션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2승과 1승 쪽에 배치해야 되니까 2팩토리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복잡해졌는데 이 부분을 그냥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A, B가 왔고 C, D가 이렇게 왔다라고 좀 했을 때 현재 그냥 그룹진 겁니다. 여기 2승 부분에 자. CD가 이쪽에 왔다.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데 A, B 둘이 경기를 했을 때 이쪽에서 보면 A가 이기는 경우, B가 이기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A가 이겼다고 치게 되면 A가 B 경기에서 이겼다고 치면 A는 1승 부분을 이쪽 CD 쪽 경기 쪽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겠고 B 자체는 CD 경기에서 모두 이겨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또 B가 될 때 해서 이 둘을 2승을 하더라도 둘이 경기하는 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 진행되어야 되겠고요. C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좌측에서 이제 A, B가 결정돼서 어느 하나를 결정됐을 때 과연 CD 경기했을 땐 또 누가 이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이 가지수도 여기가 6 곱하기 4 해주는 거니까 24가지가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48가지가 되겠다라는 형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6승 자체를 좀 분포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부분까지는 좀 무리 없이 좀 잘 와서 배열을 쫙 해주고 내 팀은 이제 이렇게 배치하면 되니까 됐네. 좀 쉽게 좀 처리했는데 자, 그 다음이 2승 2승에 이제 1패 1패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제 전체 가지수 구하는 건 더 쉽지 않겠는데요. 자, 2승. 자, 이때 이제 이쪽에 이제 만약에 두 팀을 이쪽에 둘로 나눠서 조편성하고 나열해서 승리팀 두 팀, 패배팀 두 팀, 2승팀 두 팀, 1승팀 두 팀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중에서도 둘이 또 여기서 이제 나누고 끝이 아니라 둘이 경기하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힘든 그런 과정이군요. 됐습니까? 자,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가 15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스타트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을 1, 2, 3, 4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경우에서 모두 바꿔진 거. 와, 이 부분이 좀 매우 특이하게 생겨 나왔습니다. 우측에는 C 집합이 없는데 좌측에만 있고, 자, 이게 무슨 경우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ABC는 공집합이 아니랍니다. 자, 우선 각각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쉬운 쪽부터 알아볼까요? 자, 우측에 보면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좀 알아본다면 A하고 B하고 교집합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전체가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집합이 되는 이런 개념의 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좌측은 어떻게 되죠? A를 합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뭐죠?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면 B하고 C하고 있다고 치면 B에만 있는 부분을 좀 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벤 다이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A 집합은 전부 다 표시를 하고요. B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도 또 C가 좀 이렇게 좀 관여가 되면 여기 이제 새로운 이런 부분들만 관여가 돼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됩니까? 이게 뭐죠? 자, 이제 중요한 요소 부분들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수식으로는 좀 안 되는 거고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좌측 좌우가 같아져야 되는데 이
공집합 여기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좀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교집합 부분이. 그럼 뭐죠?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결론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이 좌측에서 보게 되면 또 여기 바깥쪽 A합 B의 바깥쪽 부분이 색칠이 안 되는데 여긴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아지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또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좀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조금 힌트가 생기겠습니다. 자, 즉 전체 집합을 우리가 둘로 싹 나눠서 한쪽이 A 집합, 한쪽이 B 집합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의 뜻이랑 좀 연결이 돼갑니까?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교집합이 없죠? 자, 그럼 좌측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되겠죠?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나머지 A는 이제 좌측은 이제 다 합해졌고 B를 좀 합했는데 그럼 또 이제 요 부분이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좌측에서 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또 좀 문제가 되는군요. 그럼 이런 부분이 또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좀 아이디어를 좀 또 내야 되겠네요. C 집합을 그렇다면 이쪽 편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교집합 C의 여집합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합치면은 중간에 이제 또 여기가 합집합 이렇게 됐으니까 합치면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제 결론 냈습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아주 묘하게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좌측 부분 벤 다이그램을 최종 벤 다이그램 그려놓고 할까요? A 있고 B 있고 합쳐져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고 전체 집합이라고 쫙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C 집합이 이렇게 있겠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좌측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A 합 A는 무조건 이만큼 다 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B 교집합 C의 여집합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 둘을 좀 이제 합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A 합하면서 이만큼 돼 있고 자, 합칠 때 이렇게 뭐 겹치는 부분 상관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교집합이 또 없는 이런 부분이니까 좌우 결과가 같아졌습니다. 이제 집합 포함 관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원소가 전체 집합이 원소가 지금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 집합은 원소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원소가 하나라면 자동으로 B 집합은 원소가 3개가 되는 거죠. B 집합은 원소 자동 3개. 나머지 원소를 구성되니까 가질 수가 없겠고. 자, 이때 C 집합이 또 중요합니다. C 집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이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자, 원소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집합 그대로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B 집합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원소로 그냥 끝나니까. 그럼 원소가 2개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소가 2개 있다면 C 집합은 요거의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소가 그러면 3개라면 당연히 2의 세제곱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B 집합은 나머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계산 결과가 4가 되겠고요. 여기가 6에다가 여기가 3입니까? 그러면 6, 3, 18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4에다가 여기가 7이 됩니까? 4, 7, 28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계산 결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가 30에다가 40, 50이 답이 되는 건가요? 자, 정답은 그래서 50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집합에서 맨 처음 주어진 이 조건 자체가 매우 독특한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는 절차, 맨 처음에 이 식을 뭐 전개해서 뭐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라서 각각 식을 벤 다이그램을 그려줬고요. 됐습니까? 자,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이 결과가 어떻게 지면 같아질까에 대해서 좀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들도 없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C를 또 고려해서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그 다음에 경우수를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상당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복습도 좀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7번 함께합니다. x 주어진 범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 a의 최소값, b의 최대값의 곱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무리함수 이런 형태니까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풀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종이 부분이 오호 음수 쪽이네요. 자, 그렇다면 자, 점근선 일단은 마이너스 1 처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y가 2가 되겠습니다. 이 처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 플러스 1, 2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처리돼서 이제 음수값이 되는 거니까 2, 4, 4분면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와, 이쪽 편에 그려져야 되는 거군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자, 마이너스 4 또 대입한 결과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되겠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처리되는 거 3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가 3이니까 3 이렇게 점 찍고 마이너스 4, 3점 찍고 됐습니까?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 됩니까? 계산 결과 5가 되겠네요. 자, 이때 그러면 3에 4, 5 이런 형태 됐습니까? 마이너스 2, 5 해서 점 찍어서 유리함수 그래프 일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리함수 그래프가 완성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직선보다는 이 유리함수가 위에 되겠다. 근데 y절편이 1입니다. 1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려가는데 이렇게 그려간 것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이게 맥시멈으로 그려서 올라가 있을 때 자, 요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bx 플러스 1 되는데 또 역시 y절편이 1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진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아래쪽으로 그리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 그래프가 사이에 그려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풀이 형태는 좀 다 준비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곳이 좌표가 0,1 돼 있을 때 이 a, b라는 것이 이제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4 돼 있으니까 4분의 3에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를 구했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절대값이 커져가면 값이 좀 작아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의 최소값 형태가 되겠죠. 최소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 이 부분은 매첩시켜 줬겠죠. 자, 그 다음 거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이제 2가 바뀌는 거였고 좌표가 얘가 지금 5였죠. 5에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4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울기 음수 됐습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또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이때 2를 좀 곱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역시 잘 그리게 되면 무난히 풀이가 또 가능한 거니까 다른 설명은 더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 판단해야 될 때, 자, 이건 이제 수직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니까 이 부분만 철저하게 잘 지키면 무난히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18번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3보다 클 때의 함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함수. 함수식이 2개씩이나 주어져 있네요. 이때 F4를 구해갈라. 치역은 이렇고 함수는 1대1 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무리함수 그래프가 좀 더 평이하게 그려지는 건가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고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사분면을 봤을 때 척 했을 때 자, 여기가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는데 와, 보니까 지금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3, 4분면 형태로 그려야 되겠죠? 자, 이거 그럼 이제 이곳에 3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3, 4분면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였죠. 자, 그려져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점근선이 1이 되겠습니다. x 점근선은 1이 되겠고 y 점근선은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y 점근선은 또 이렇게 나누기 형태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려가는데 여기서부터 연결시켜서 그려가야 되는데 자, 그래프가 그럼 어느 사분면 쪽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자, 1, 3, 4분면 쪽 그리면 전혀 안 되죠. 자, 그러니까 2, 4, 4분면 형태 쪽으로 그려가서 와, 그래프 이렇게 되는 것 중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게 되니까 되겠습니다. 연결이 돼야 되는군요. 그래야 1대1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확한 A값이 되겠는데요. 자, 3을 대입해 주니까 주어진 유리함수 x-1 마이너스 x 플러스 a 처리되는데 x에다가 3을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2분의 a-3 처리됐는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a-3 결과가 마이너스 4, a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a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전부 다 함수식이 돼 있는데 F4를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3보다 큰 함수 이곳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자, F4 계산 들어갑니다. 4를 대입해 주니까 4-1 3분의가 되겠고 4를 대입해 보니까 a-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5를 처리해 주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역시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면 좀 풀이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가장 먼저 자, 그래프형 3, 4분면 방향이다. 시작해서 그래프 그려가는 방향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점근선들이 좀 이렇게 점근선 표시해서 그려가야 되는데 연결해서 그려야 되겠고 이제 1, 3, 4분면 이쪽 방향에 그려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건 판단이 되죠. 자, 연결해서 그려야 문제의 뜻에 맞게 치역하고 1대1 이 부분 되는 거니까 A값이 결정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값 결정된 다음에 함수가 구해가는 건 큰 무리가 없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리면서 학습을 좀 잘 하라. 이런 형태가 18번 문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합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3의 배수. 배수 물어봤군요. 배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사용할 숫자들의 구성을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숫자 자체를 0, 1, 2, 3, 4 이런 형태로 자, 요거 이제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를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3월 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3의 배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A, B, C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합하면 이 부분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이제 구성 찾기를 좀 열심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가 전부 1인 것들, 전부 2인 것들, 전부 3인 이런 것들을 합해도 3의 배수가 되는데 자, 지금 개수가 지금 2개씩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가 골고루 하나씩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라는 것을 좀 찾아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곳에 사용할 문자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0이 또 문제가 되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0이 선택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 4 중에서 이제 요건 이제 2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그 중에 이제 얘를 1로 들면 되겠습니다. 2는 하나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요걸 가지고 이제 나열해서 3의 배수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3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맨 앞에 100의 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다른 숫자가 와야 되니까 2가지가 되겠고 그럼 다른 숫자가 하나가 오고 나머지 2개를 나열하면 되니까 2팩토리아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가지수는 8가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이제 0 되는 자리에 3이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2가지 2 곱하기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이 올 때 4가 올 때 있으니까 이번에 4를 예로 들까요? 자, 요것을 이제 나열하면 되니까 이제 3팩토리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가지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8하고 12를 더하기 해서 전체 가지수는 20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3의 배수. 그나마 이제 자릿수가 좀 적고 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하는 숫자가 좀 많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자, 3의 배수 대신 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수를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3의 배수 성질 좀 메모해 드렸고요. 자, 되는 어떤 때 3의 배수가 되는지를 저 조사를 열심히 하는데 자, 이번에는 요거 한 가지 경우가 문제에 해당되겠다. 이 부분 찾았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나머지가 0 되는 녀석들 이 부분에서 이제 0이 좀 선택될 때랑 이제 3이 선택될 때랑 나눠지는데 0이 선택될 때는 0이 이제 맨 앞자리에 나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열할 때 좀 조심해서 나열하라.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3의 배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 제발 숫자를 찾겠다 이런 뜻이 그러면 그 최악의 문제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절차, 구성 찾고 그다음 나열하고 이런 절차를 좀 거쳐서 풀이하는 거 정확하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20번 문제 시작합니다. A 집합은
이런 거군요. 자, 그럼 무리함수라는 얘기겠고 B집합은 이런 거네요. 직선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와, 괜히 폼 잡고 또 집합으로 표현돼서 겁주는데요. 자,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풀이다. 이렇게 되면 역시 이 문제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상당 부분을 좀 결정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축을 좀 일단 대략 잡고요. 점근선이 x는 2가 되겠습니다. 2를 또 표시를 좀 해가겠고, 점근선 y는 얼마인가요? 아하, 계수 보니까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를 표시했습니다. 자, 근데 x-2 돼 있고, 그러면 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남는 건가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사분면 자체가, 자, 알겠습니다. 사분면 자체가 2, 4, 사분면 형태로 좀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거군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그래프 유형을 쭉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그려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직선을 좀 해야 되는데, 직선은 m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이 y 절편이잖아요. 자, 그럼 y 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직선 그려갈 때는 저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나지 말아라.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이면 당연히 만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할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이 형태에다가 그려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m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렇게 접할 때의 기울기. 이 아직 이 값은 결정 안 됐지만 이런 형태의 답 모양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유리함수하고 직선이 접할 때를 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산수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또 그러면 x-2 분의 1-x 열심히 써야 되겠고, 그럼 mx-를 열심히 써서 여기에서 이제 중근 갖는 형태를 좀 구해야 되겠죠. 자, 곱하기 mx-1에 x-2 되겠고, 우변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정리하면 되겠고, 자, mx 제곱 됐고요.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지워지죠. 그럼 마이너스 2mx 되겠고, 플러스 2에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 d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d 짝수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그럼 m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m인가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 이렇게 처리해주면 m 값은 지금 0하고 1 나오는데, 자, 1이 지금 선택돼서 이곳에 1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답이 결정됐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자, 무난히 풀이 또 가능한 그런 형태니까, 자, 맨 처음 문제 접근법 설명드릴 때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 그 부분이 이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만나지 말아라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선 그을 때랑 이렇게 접할 때 이 사이에 그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요. 자, 이렇게 접할 때는 만나는 거니까 만나고 접하기보다 좀 기울기가 작아져야 된다. 0일 때는 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맨 처음에 식 만들어 놓은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거듭 강조하니까, 자,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학급에서 개최한 수어광 선발대회에서 결정된 1, 2, 3등의 세 학생에겐 서로 다른 노트 8권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노트 8권을 나눠준다. 세 학생이 적어도 한 권의 노트는 받도록 나눠줄 때, 그렇죠, 순위에 들었으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1등은 2등보다 많은 노트 받고 2등은 또 3등보다 많은 노트 받습니다. 확실한 보상을 하는군요. 자, 이렇게 나눠주는 가지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8권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 몇 권씩 나눠줘야 될지 그 부분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1등이 6권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자, 5권 정도 갖게 되어지면 3권이 남았습니다. 남은 3권을 2등, 3등에게 2권, 1권 나눠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4권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권이 남았는데, 그럼 3권, 1권, 그 다음 2권, 2권 또 안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권 하면 될까요? 3권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남은 5권을 나눠줘야 되니까 3, 2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같은 건수가 나오죠. 그 다음부터 안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2가지 경우만 조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8권 서로 다른 노트니까 8권을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눠 놓으면 되겠죠.
자, 묶음으로 나눠놓으면 알아서 1, 2, 3등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8에서 5권을 딱 고르고 나머지 3권 중에서 2권 고르고 한 권에서 한 권 고르는 건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실 거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8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식을 좀 이쪽에 쓸까요? 8, 7, 6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3, 2, 1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되니까 56입니까? 그러면 이제 56 곱하기 3 해서 가질 수가 하면 되겠습니다. 좀 마저 계산할까요? 3, 6, 18 3, 5, 15, 16 이렇게 168 가질 수가 되겠고 자, 이 부분 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8권 중에서 4권 됐습니까? 4권 중에서 3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계산은 또 어떻게 되나요? 8, 7, 6 5, 4, 3, 2, 1 여기는 또 그냥 곱하기 4 해주면 되죠. 된 것 같습니다. 4 그냥 약분해 버리고 2, 3, 6 약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44에다가 7 곱한 거면 4, 7이 그럼 28입니까? 그러면 280 이렇게 처리되네요. 자, 280하고 168을 그럼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00에 448가지 이렇게 처리돼서 나옵니까? 오, 가지수가 엄청납니다. 다른 노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맨 마지막 문제 제가 해줬는데, 자, 이 문제는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자, 1, 2, 3등에게 맨 처음에 이제 받을 권수들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놓은 거죠. 됐습니까? 자, 권수 분류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제 자동으로 좀 1등, 2등, 3등 문제 규칙이니까 이 부분을 뭐 나열하는 부분은 필요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8권을 이렇게 분할 혹은 뭐 조편성하겠다 이런 관점이 문제의 풀이 핵심이라는 사실 됐습니까? 이렇게 연산된다는 사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1번 설명 좀 잘 이해되는데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또 이해 잘 돼야 되는데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제가 또 설명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좀 이용되고 해서 여러분들 학습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원고 해설 강의 21번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